대표 선수들 다 한번 모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다른 날보다 여러분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주제,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시간만큼만 딱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이 사람 빼라 그리고 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10초 하고 끝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구부터 빠지나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거는 뭐하러 줬으면 그만큼 우리 집단지성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뜻을 모아주시면 근데 그거 안 따를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네.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실 여야 대표 선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쉬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도 어서 오십시오. 의석수대로 소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예. 반갑습니다. 네 분, 여야 거의 모든 당을 다 아울렀다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한 네. 아니요, 조합이죠. 그러면 네. 진보당 화냅니다. 진보당도 세석인데.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네. 테이블이 작네요. 네. 다음에 한 자리 더 만들어주죠. 기본소득당도 있고. 그러네. 그러네. 다음에 저희가 좀 더 큰 테이블로 같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홀로 외로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으실 텐데. 여당은 하나니까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오늘 혹은 어떤 주제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몇 개 후보를 좀 드리자면 뭐 오물풍선 같은 것도 있고요. 최재형 목사의 뭐 그 가방 이야기도 좀 있고요. 또 대통령 지지율 등등도 있고 인요한 문자 등등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그게 제일 큰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뭐 김영선 현 의원을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문자 뭐 텔레그램 문자가 있었다는 건데 그건 아직 사실 확인이 된 거는 아니죠.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용산에서도 사실은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특검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건 사실이 전혀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문자로 소통을 했다는 건데 그 기사를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관계인지 네. 그런 걸 알아야 뭐 유추라도 할 텐데 네. 전혀 짚히는 게 없어요. 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윤 대통령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다 뭐 그 정도는 뭐 들어봤어요. 짚히는 게 없어요. 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짚히는 게 없고 짚으면 왜 안 돼요? 그랬습니까? 시콜도 아닌데 짚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가 전혀 뭐 이런 알 대화- 수가 없다고요. 알 제가. 수가 없다. 예.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는 꽤 많이 의심들을 하고 계신 것 다 같은데.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한번 있습니다. 야당 이야기 한번 저도 들어볼까요? 얘기 좀 하게. 일단 민주당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총선 때 네. 여성 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가 식사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총선 때도 그렇고 대통령 대신 이후에도 여성 의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모아서 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저런 연유로 네. 아마 관계들이 다 형성이 됐을 것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 세계관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세계관에서는. 네. 그래서 충분히 여사께서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 그러한 측면이고 근데 이제 그 기사에 보게 되면 네. 의원 전현직 의원 2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나왔는데 현직 의원의 경우는 자기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는 그건 발언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저는 보도된 내용이죠. 예, 보도된 내용이니까 추후에 이 미디어 토마토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에서 네. 뭔가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조금씩 자꾸 이제 팩트 틀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코너는 팩트 틀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그거까지도 제가 지금 다 염두를 해보고 하는 겁니다. 사회자의 자격을 또 보시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둘 다 현역이에요. 네. 아, 예, 전현직이 아니고 둘 다 아주 현역이요. 눈썰미 있으시네. 잘 짚으시네요. 일부러 너무 많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외웠어요 기사를. 근데 저는 어제 그 부분까지 좀 봐야 된다. 네, 김보엽 대표님. 그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 아, 네.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맞죠. 근데 이 그 프레스 가이드 PG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 보면 네. 용산 대통령실은 물증이 나올 걸 대비하고 있다. 음. 증언이 나올 걸 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이 전혀 아니다.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적 없다. 이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컷오프 됐고 공천 안 됐으니 문제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뭐가 나오더라도 이 네.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네. 공천 개입 아니라고 봐드릴게. 응? 공천 개입 시도는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미수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시도한 거는 맞냐? 요걸 이제 물어보고 싶다는 말씀이시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여성 의원들을 데리고 식사를 했으니까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빈약한 논리.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뭐 마치 약하지 않나. 김혜경 여사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상원인도 모셔놓고 오찬했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논리가 뭐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저도 이제 뭐 원외 인사이지만 한 번쯤은 풍문으로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형태로 공천에 뭐 이렇게 관여하거나 참여를 했다라는 거를 그냥 풍문으로 들어서 예. 공론화한 적은 없는데 어제 이걸 보니까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실의 해명. 그게 이제 어떤 취지냐면 공천이 되지 않았으니까 공천 개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네.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나와 관여되어 있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끼어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시도나 도전만 하더라도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꼴이 됐다. 그래서 이 해명도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의 진실성과 구체성인데 이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방금 네. 말씀하셨지만 현직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말할 용의가 있다. 라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데다가 그 뉴스토마토 쓴 기자님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분이 쓴 기사를 쭉 보면은 그분이 증거 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어도 트리플 체크하고 더블 체크해가지고 확인을 거듭해서 기사를 쓰는 분이라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어제 통화를 좀 해보니까 네.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예, 이 뭐 이렇게 텔레그램 캡처를 뭐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네. 후속 보도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만큼 이 파장은 좀 더 커질 거다. 그럼 이제 전에도 풍문처럼 이렇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들은 내용이 지금 기사 내용과 일치해요? 아니면 들은 내용 훨씬 더 뭐가 더 많은데 그중 일부가 기사화된 겁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체제의 공천이 그때 당시에 조용한 공천, 네. 무음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았는데 그 무음 공천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아니라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개입해가지고 가능했을 것이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공천 개입으로 뭐 이렇게 선고를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풍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했었거든요. 한 지역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좀 여러 지역구나 여러 후보에게 그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다선 중진 내지는 네. 뭐 TK 내지는 주요한 지역구로 꼽히는 곳들 네. 재배치하는 곳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형태로 참견하는 건 아니냐는 의혹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긴 그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마치 소문, 풍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우리 원내 3명의 의원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원외 인사라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뭘 자꾸 이끌어내려고 힘들어요 이기인도. 진행을 하세요. 아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과정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김영선 전 뭐 사실 전제로 하면 네. 문자는 보면 그
김 여사가 문자는 참 재밌게 잘 보내시잖아요. 문자는 정말 한동훈 능력자.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네. 거 봐도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냈을 거고 그거 좀 했을 미안하잖아요. 거다. 아니. 그러니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자를 네.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 아. 꽤 많이 받고 꽤 많이 갖고 있다. 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문자가 바깥으로 알려졌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이건 추정으로 합시다. 김영선 전 의원이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공기라고 해서 옮겼어요. 근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국민의힘과 가까웠던 다른 정당을 찾아가서 나 이런 거 있다. 이거 공개할 테니 나 비례대표 줘. 뭐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네. 추정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어제 기사에 등장하는 두 의원이 네.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네. A와 서로 B가 지금 누군지. 들은 내용이 많은데 이걸 이제 다 얘기하는 것이 좀 현재로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판단들 하셔서 아마 그 상상의 형식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의 말씀에는 본인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제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희석. 저는 이제 그 공천 신청도 했고 네. 그 뭐 별로 안 좋은 결과도 받아보고 그 과정을 제가 봤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야 내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면서 분석도 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볼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힘을 발휘해서 대통령실 인사라거나 대통령실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공천을 한 그런 게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러니까 비서관을 하다가 출마를 했다가 아예 컷탈락돼서 다시 수석으로 온 분도 있어요. 네. 만약에 용산에서 그거를 관찰할 힘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성사가 됐다면 네. 기수가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비서관 네, 출신 네, 중에도 네, 그러고 네. 행정관 출신 중에도 네. 아예 그냥 컷된 사람도 있고 그냥 경선에서 끝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꽂힌 경우가 있느냐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공천이라는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산에서 알아서 해서 싹 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당에서 정한 대로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네. 결론 당에서 정한 대로 갔다. 당이랑 저희가 룰이 네. 그 공관이 들어오기 전에 룰 세팅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컷탈락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 들어가고 감산 들어가고 해서 경선에서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네. 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우선 공천 지역 4군데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은. 과정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네. 김 여사하고 김명선 전 의원 간에 뭐 소통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시스템의 이 영향을 사람을 받는다. 여기에 여기로 옮겨서 정말 공천을 줘야 되는 그 상황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공천 탈락하고 나서 김해였나요? 네, 거기 이제- 김해로. 예. 그래서 이제 공천 탈락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며 물론 이제 공천 탈락하면 분노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자신이 자발적으로 옮겼으면 그렇게 화낼 일이 없는데 누군가의 그래도 말을 믿고 옮긴 그 상황에서 공천 탈락하니까 굉장히 분노하면서 뭐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로도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창원 의창구 출신으로 네, 거기서 이제 재보궐로 들어와서 2년을 했는데 거기서 컷탈락이 됐어요. 그럼 어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래 거기가 되는데 창원 의창구에서 되는 건데 네. 그래도 뭐 당을 위해서 김해로 옮겨라. 이랬으면 또 그 말이 맞다고 보지만 어차피 여기서 못 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김해를 가서 공천 신청을 다시 했다고 쳤을 네네. 때 그것 때문에 여기서 김해 갔는데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분노를 했다? 글쎄요. 그거 안 맞잖아요. 네, 국민의힘 공천은 그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뭐 아주 극히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다 시스템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어떤 무언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네.
그럼 갑자기 의문이 네. 드는데 네. 지난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은 그 시스템이 져야 됩니까? 복잡한 룰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무슨 패배 말씀이신지. 책임.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었잖아요. 108석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통 총선 패배의 책임은 그 총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네. 지금 말씀으로는 복잡한 룰,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한 결과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못 얻었으니까 네. 아, 공천. 그거는 책임을 시스템이 져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 잘못돼서 그럼 저희가 졌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논외로 두고 네. 그러면 아니, 그 얘기잖아요. 공천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공천 결과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죠. 공-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던지지 영향을-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네, 그 네. 시스템이 잘 됐다 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갔다는 뜻이고 저도 결국은 공천 탈락했어요. 그리고 네. 제 입장에서도 이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싶지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정했어요. 정해서 그냥 나온 결과예요. 그걸 뭐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김보엽 대변인 아마 그 선거 패배 책임을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게 없으니 그냥 이대로 그냥 묻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의 증거가 계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더 일이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긴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이제 시스템 공천이 잘 됐다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게 그건 국민의힘이 스스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총선 백서에서도 네. 한동훈표 체제의 비례대표 국민추천제가 사실상 그 추천이 모호했고 불명확했고 불특정했다라고 본인들이 직접 작성해서 기록을 하기도 했었었고 네. 지역구 공천에 있어서도 전당대회 때 우리 원희룡 후보가 이 국민추천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와 검사 출신의 누군가가 이게 좀 사적으로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이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외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 핵심을 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사인이잖아요, 사실.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당인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닌데 김건희 여사가 왜 김영선 의원한테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을 물론 대화의 맥락을 전체 다 우리가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김해로 가는 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제 텔레그램 문자가 사실이란 가정 하에.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뉴스토마토에서 후속 보도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네. 그 핵심을 봐야 된다. 이게 뭐 공천의 성사 과정과 여부는 별개로 떠나서 김건희 여사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 있는 자, 거죠. 제가 요거는 얘기할게요. 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제가 국민 또- 추천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254곳에 대한 공천 거기에 4군데예요. 4군데. 4군데에서 한 게 국민 추천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전체 공천에 정말로 다 국민 추천제로 큰 게 아니잖아요. 강남 갑을 그다음 대구 그다음 울산 딱 4군데 한 거예요. 네. 그걸로 그렇게 다 덮으시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이동환 최고. 터졌을 때 네. 국민들께서 저거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다 인식 체계가 고착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을 거야.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국민이 있나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네. 건건이 나왔던 것들을 보고 결국 이번 건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하셨을 때 이 문제가 더 커질 거냐 네. 저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뭐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우리가 공약도 준비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그때 대통령의 행보가 네. 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같은 거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거에 맞춰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아니고 진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아니야? V2라고 하는 것들은 또다시 인식체계에서 작용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대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맞춤형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신 공천 거죠? 미수 사건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네. 개입은 개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나중에 어쨌든 국민의힘 분들도 네. 저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갈 것인가 아닌가 이게 민심과 윤심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모양새잖아요. 근데 네.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윤심을 거스를 수 없다 해가지고 대다수의 이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얻은 한동훈 대표를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윤통 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뚝이 터져서 결국에는 엑소더스가 시작된다. 탈출이 시작된다. 네. 그럴 때 이 문제는 역시 굉장히 큰 네. 힘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요거 하나만 좀 윤희석 대리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이제 이동학 최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이 뭐?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고? 설마? 이런 반응보다는 이런 반응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난 한 2년 넘는 세월에서 좀 쌓아온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너무 언론이 뭐 편파적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은 좀 대통령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결론은 김 여사 관련한 뭐 의혹 제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 문제 같은 것도 생각보다 제가 볼 때 도드라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네. 그런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의 문자 이 주고받는 과정이 공개됐듯이 완전 원본은 아니지만 거의 복원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 한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크게 불거질 이유가 없는 게 그래요? 공천 결과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뭐 공천 개입 미수인지 뭐 기수냐 미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하는 말 가운데서 정말로 공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서로 소통을 했는데 공천이 안 됐다. 이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문자 복원되기 전에는 네. 저는 크게 이게 불거질 실체가 거. 있는 문제가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이 문자를 보내고 무슨 일을 벌였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김 여사가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하고 싶어서 개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네. 네. 그런 점을 좀 봐야 되고요. 제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처음 받은 건 저는 한두 달 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보가 좀 왔군요. 예, 네. 이미 정치권에는 상당히 얘기가 퍼져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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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시에 같이 받은 제보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게 여기서도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용산 대통령실의 특정 수석을 김 여사가 직접 불러서 일을 어떻게 하길래 상황이 이 모양이냐라고 질책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제보는 어느 장관이 이제 교체될 시점에 네.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정도가 되겠죠. 네.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네. 이 자리가 조만간 비는데 장관 하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제보가 제보까지 또 있어요. 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특정이라고 제가 감추는 이유는 네. 그걸 공개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런 얘기를 들으시면 놀랍습니까? 아니 일단 문제는 어제 이준석 대표도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역성을 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증거가 명확하게 공개됐을 때 판단이 더 늦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자꾸 국정과 당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2,000명 뭐 대통령 입장 완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중권 평론가 입장 그 입에서 통화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고, 한동훈 대표의 문자도 논란이 됐었고, 그러니까 네, 네. 국정이든 당의 운영이든 간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니까 이게 딱 보면 김건희 여사가 또 김건희 여사 했구나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이걸 네. 좀 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어제도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뉴스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뉴스가 좀 많이 나올 수는 있으나 지난 한 2년 넘게 보면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대통령보다 더 많아요. 그 주요 이슈들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등장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의혹 제기가 많으니까 이제 네. 그걸 타고 네. 또 꼬리에 꼬리를 문 기사들이 많은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께서 지적하시잖아요. 네, 네. 또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 지금 뒤에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또 있는 거잖아요. 꼭지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 돌아버리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그 국민의 반성하시고. 지적에 대해서 네. 반성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인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요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공천개입 의혹이라는 게 크게 보자면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뭐 일종의 지도부, 그 다음에 용산 이 양쪽에서 공천을 서로 이제 하려는 뭐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서로 공천 자기네 사람들을 밀어 넣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에서 알력 다툼이 좀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로 대표된 두 권력의 충돌 같은 거에서 나온 작은 어떤 이 사건 아니었겠느냐 요 김영선 의원 그거는 제가 겪어봤고 겪어봤고. 공천 신청 당사자였고 네. 근데 그 지도부에서 대변하면서 계속 회의를 봤잖아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용산에서도 이 사람 좀 넣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어디서 그냥 해결이 됐냐면 그냥 경선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으로 다 붙여버려서 네. 경선 결과로 그냥 뭐 모두가 합의하는 그 결과로 그냥 간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삼을 거면 경선 과정이 어땠느냐, 네. 경선 룰이 어땠느냐,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14개 회사를 임의로 2개씩 뽑아서 각 지역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은 공정했느냐, 뭐 이런 그걸 여러 문제 삼을 가지를 수는 있으나. 얘기할 수는 있으나 네. 뭐 예를 들어 중성동의 하태경 의원이 뭐 3명 했을 때는 40 몇 프로인데 갑자기 둘로 갔는데 진다거나 뭐 이런 건 뭐냐, 네. 이럴 수는 있겠으나 그 전에 누구를 일부러 꽂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저라도 어떻게 했겠죠.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없었어요, 전혀. 네. 지금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빠져야 된다는 댓글이 좀 많아요. 빠지라고? 그러나 이제 아직은 그 댓글이 충분치 않으니까 네. 조금 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혹시 뭐 이 부분에 투표합니까 그거? 지금 저 댓글 제가 계속 댓글로. 체크하고 아니 저는 있습니다. 이제 희한한 것은 네. 공천이 잘 된 것에 대한 증명은 하지 못하는데 네. 공천이 못된 것에 대한 증명은 하지 못하는데 공천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증명을 하시는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공천이 잘 안 된 거에 대한 증명은 할 수 없으나 공천이 잘 된 거에 시스템에 의해서 네. 잘 됐다라고 또 확언을 하시니까 네. 아니 뭐 자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제 말이 좀 할 어려운가요? 수 있죠. 아니, 근데 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친박에 있는 후보들의 명단을 짠 다음에 공관위에 전달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공천관리위원들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때. 음흠. 정말 핵심 인사들, 네. 위원장 내지는 이한구 위원장 내지는 주 측근 몇 명만 알았지 공천관리위원, 공천의 룰을 결정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뭐 결론을 내놓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김해로 옮기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한 것. 이것만 봐야 돼요. 이거는 부적절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네. 여러 추측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짧게 한마디만 네네네네. 덧붙이면 이제 대변인을 하니까 기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첫 보도 이후에 아마 다른 언론에서도 뉴스토마토의 자료 협조도 요청하고 뭐 했나 봅니다. 네. 그런데 뉴스토마토 쪽의 자세가 거긴 주로 경제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특종할 생각도 없었고 이 사안을 오로지 우리만 가져갈 생각이 없다. 네. 공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곳은 같이 취재하자. 공동 취재까지 제안을 할 정도여서 네. 언론사들 여럿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달라붙으면 그래요? 결국은 문자도 나오고 네. 그 이상의 것도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지금 특검법 다시 재발의했죠? 김건희 여사 네네. 관련해서 이 총선 개입 의혹 요거 포함해서 지금 벌써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안 했고요. 했습니다. 네. 법사위원들이 어제 뭐 그런 특검법을 뭐 재발의한다 이런 이제 뉴스를 좀 본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요 근데 시간을 네. 끌고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지 않으면 네. 아마 그 뒤로 계속 뭔가 붙을 거예요. 뭔가 계속 나오니까. 네. 네. 언제까지 추구하시려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몇 개가 될지. 알겠습니다. 여튼 특검법 추진하실 거고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아마 반대가 그죠? 있겠죠 뭐. 네. 네. 그건 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뭐 용산 가면 또 제2 튕겨 나오고 나오겠죠. 뭐 일단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이걸 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예요. 예, 뭐 의혹 제기 하나 뭐만 터지면 뭐 신문기사 하나 나오면 특검 가자. 네. 그럼 뭐 어떻게 그걸 다 처리하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좀 내놓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나 여러 취재들이 동시에 또 다방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도치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 김 여사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줬던 명품백 그리고 그게 경찰 검찰 이렇게 이제 조사를 좀 받았었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가방이 이거 내 가방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내 가방인지 아닌지는 내가 준 가방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은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찰이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들 앞에 의혹이 있는 상태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썼을 수도 있고 누구 줘버렸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애초부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걸 발언도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뜯어봤다. 두 번 뜯어봤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의혹을 명확하게 말끔하게 해결을 해주려면 검찰이 그 김건희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명품백이 맞는지에 대해서 네.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련 번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일련 번호를 명확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럼 대외적으로 그거를 공개를 해줬다라고 하면 네. 최재형 목사가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논리적으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왜 못 보여주는 거냐? 검찰은 실제로 그걸까지 확인을 했냐? 근데 지금 확인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냥 검사들 불러다가 네. 이 압수수색 이게 핸드폰 압수하고 그리고 난 상태로 사실상의 조사를 받은 건데 그럼 그때 원래 그 주식 관련된 그거를 갖다가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명품백에 관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그 부분이 지금 비는 거예요. 국민들 머릿속에는 물음표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을 안 해주면 당연히 이 자기는 뇌물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이제 수심이 발표가 나올 텐데 문제 없다고 나온들, 문제 있다고 나온들 어쨌든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네. 이분은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출했다는 백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아요?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이 주장을 확인 안 할 수밖에 해준다고 그게 없어. 아니라고 할 수가 네.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된 주장이잖아요. 다 이거 예상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장할 거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행정관 보고 쓰라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럼 제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용산 대통령실의 김 여사와 그 행정관 외 제3의 인물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네. 백을 확인했을까요? 아니, 안 자, 했을까요? 최고 의원님, 제 얘기를 상식적으로 들어보세요. 네.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저거 내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검찰은 확인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그 백을- 그분이 최지영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이냐고. 아니, 검찰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공방이 좀 소모적인 게 제가 알고 있기론 네. 서울중앙지검 측이 가방의 원본인지 아닌지를 대조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가방에 붙어 있는 스티커와 그럼. 그 서울의 소리 영상에 뭐 물론 그 명품백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붙어 있는 스티커의 모양과 위치를 대조해 가지고 동일한 가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가 네, 났어요. 네. 그렇죠. 네, 보도가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최재형 목사가 왜 이런 물론 자기가 얼마나 분했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지 10분 이해는 가나 어쨌든 검찰에서 그건 확인은 했다. 네. 다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수심위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건희 측의 이야기는 듣는데 이것이 뇌물이었다,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를 부르지 않고 이제 한쪽만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변론을 듣는 것은 네. 나중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편파성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안 그래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과 아주 가까운 사람, 특히 네. 검찰총장일 당시에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검수완박 당시에 이제 법무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라서 공정성 편파성 논란이 계속해서 있을 사람인데 네. 한쪽만 부르고 한쪽만 부르지 않는 결과가 나중에 생기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불복하는 양상이 생길 수도 있다. 두고두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하는 얘기를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중론 아닙니까? 저희 야당은 못 믿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검찰이 한 말이니까 보도에 났으니까 그걸 믿어라.
아니 못 믿겠다니까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오더를 받고 움직이는 검찰도 거짓말을 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정황도 많잖아요. 예. 네, 정 믿게 하려면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제출하는 혹은 뭐 보여주는 일련 그 번호를 스티커와 찍어서 보여줘야죠. 그 가방에 있는 스티커 딱 보여주면 끝난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그런지. 최재형 목사가 오히려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그 주장이 탄핵돼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헛소리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걸 거죠.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는 네, 건지 이런 모르겠어요. 주장이 그러니까 검찰이 네. 검증을 했다는 방식을 보면 스티커 위치, 무늬, 기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물건과 그 물건이 동일한 것이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진품이냐 가짜냐 정도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게 스티커 위치가 다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명품이 아닌 거죠. 말씀대로 네. 시리얼 넘버 확인하면 간단한 아니, 거고요. 명품을 우리가 많이 안 써봐갖고 이게 네. 정확히 어떤지는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명품 가방이 저는 없어가지고.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 농담이고요. 또 하나 그 수심위 네. 수사심의위를 줄여서 수심위라고 네네. 하잖아요.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네. 이게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가 될 것이다. 네. 검찰의 결론, 무혐의 결론은 네. 지극히 타당하다. 법률적으로 볼 때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네. 김건희 씨를 처벌할 수 없고 뇌물이나 변호사 알선수재나 기타 등등을 법 조항까지 검토해봤으나 검찰이 수사를 아주 잘하였다. 결과 이런 너무 결론을 뻔하다? 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역시도 그냥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안심이. 결과일 뿐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데 뜬금없이 인요한 의원의 핸드폰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의료 대란이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부탁한 환자, 지금 혹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감사 이렇게 이제 인요한 의원의 핸드폰이 찍혀버렸어요. 요거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평등해 보이는, 혹은 의사들끼리는, 혹은 뭐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필요한 진료 불공정하죠. 받고 네. 우리는 정작 응급실 뭐 뺑뺑이 돌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닌가는 의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요거는 뭘 혹시 부탁했냐가 중요하죠. 수술. 그러니까 뭘 부탁했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확실히 김요한 알수 위원장은 없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수술 집도일랑 다 결정된 상태에서 네. 그 집도일을 아냐는 어떤 분의 얘기, 내가 아니까 그럼 그래도 좀 잘해달라는 얘기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 예를 네. 들어서 이분이 뭐 집도일도 안 정해졌고 입원 날짜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과거처럼 어떻게 병원에다 얘기해서 빨리 뭐 수술하게 해달라거나 수술 해시기. 이랬으면 당연히 문제가 돼요. 네.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부탁한 환자라는 의미가 그 사람 당신이 집도일하면서 좀 신경 써줘, 이 정도 얘기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뭐 우리가 응급실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고 병원 가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와 빗대서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제가 좀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일단 글자가 너무 커요. 원래 놓아놓으면 커져요. 나 그 맨 처음에는 이거 보고 기자들 보여줄 뭔가에서 너무 커서 이게 네. 크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의 능력?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꼭 뭐 저희 당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 본회장 들어가면 다 조심하시라고 했을 텐데 이게 이런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체리따봉부터 네.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요건 이제 다 예정된 수술에 그냥 전화를 좀 받고 조금 신경 써달라. 네.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하신 지금 거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인현 최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저는 약간 조금 네. 보면서 이 조금 늦었으면 요 단어 있잖아요. 물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짜잘한 것까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 뭐 이런 이제 문자가 온 건데, 이 문자의 톤은 힘든 수술을 잘 이겨냈다 보다는
늦을 뻔한 사람이 빨리 잘 왔다는 뜻 아니에요? 당신 민원을 내가 이렇게 들어줬어 하면서 그렇죠. 생색내는 거죠. 아, 대통령 세계관에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니, 대통령 세계관에서는 환자가 늦게 왔다는 네. 뜻이지. 네. 이게요? 환자가 늦게 왔다고. 아마 지금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시청자분들께서 있잖아. 윤희석 대변인님 말에 저는 옳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찍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아니, 2번과 1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댓글을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는 인요한 이 최고위원이 살신성인했다고 보는 게 어제 오전에 시간 차순으로 보면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 보도가 터졌습니다. 네, 오전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인요한 최고위원의 문자가 딱 터졌어요. 이게 다른 결의 해석으로 하자면 네. 하나의 결은 인요한 위원의 살신성인 여사의 공천 개입을 덮어주기 위한 살신성인이었고 아이, 요거는 비정상적인 요즘 해석이라고 음모론 보고 너무 많이 보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정상적인 해석으로 돌아온다면 이 지점에서는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의료 대란도 안 일어나고 네. 뭔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넓은 아량이 있을 때 정부가 참 잘하는구나 이런 아량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해명이 먹힙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그냥 이미 수술 받기로 한 네네네네. 환자 잘 되기를 얘기한 것 뿐이다. 지인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넓은 아량 속에서는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이 거의 의료 폭파 수준으로 가고 있는 네. 상황에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뭔가 이런 문자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부터 터졌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선의를 갖고 그 말을 믿어줄 만한 국민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아니, 저 죄송한데 지금 댓글에서 2가 올라오는 게 지금 엄청납니다. 2번이냐 이걸 일본이 던지는 바람에 아니, 3번을 얘기했어요. 3번은. 3번 제3의 해석이 또 있습니까 이게? 뭐 주제는 지났지만 네. 명품백 1년 번호 빨리 공개해가지고 대조해서 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쪽은 1년번호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최재형 목사가 네. 갖고 있다고 1년 번호 이제 대조해서 언론에 빨리 나와 국민적 의혹을 빨리 규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건 여당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고 야당에서도 좀 유리하게 해석할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공과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죠. 이게 수술 집도의로서 의례적인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대 정원 확대 내지는 의료개혁의 총대를 매는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라면 네. 그 의사한테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 없고 어떤 환자라도 잘 부탁하네. 네. 지금 모든 의사들이 힘드니까 자네가 좀 힘들더라도 모든 수술에 최선을 다하고 잘 부탁 이런 식의 논조가 나와야지 내가 부탁한 뭐 어떤 부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의 답변을 나오는 거는 의대 정원이건 의료 대란이건 국민들이 되게 좀 비판하고 힘들어하는데 아주 좀 부적절한 문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어제 그 자리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추 원내대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어제 그 자리에서 힘줘서 얘기했던 주제 하나가 의료개혁 국민의힘이 완수하겠다였어요. 네. 그 시각에 네. 인요한 의원이 이걸 했다는 거고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네. 거고 제가 기자 시절에 많이 받은 청탁 중에 하나가 의료 청탁입니다. 의료 청탁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좀- 기자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너무 네네네. 급해 수술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아는 의사 있어? 네. 그럼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니까 의료 담당 기자를 통해서 홍보실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 과거에 반성하시- 있었는데 반성하세요. 그게 딱 끊어진 게 언제냐면 반성하시려고요. 예. 반성 일단 하고 딱 끊어진 게 언제냐면 네. 이른바 김영란법,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후에 그게 범죄가 돼요. 법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예 안 되죠? 지금은 그러는 기자들도 없고 의사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이 병원 입원이나 수술 순서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청탁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인요한 당연히 이제 의사기도 하니까 이거 모를 리가 없을 거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면 더더욱 이런 거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리 부탁의 경중이 뭐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저희가 네. 당연히 인정을 하죠. 네. 인요한 위원장은 감사 하나만 보냈다고 네. 생각할 수는 있어도 네. 일단 이렇게 뭐 오해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 대중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는 본인 때문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네.
문자 크기가 너무 컸다.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반성하시는 모습 보시니까 이걸 섞어야죠, 제가. 예, 쫓아내는 소리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요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면 이준석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예전에 도덕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 도덕이 없어. 좀 약간 사이 안 좋죠, 거기랑. 아니, 사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도덕이 없다고 그냥 비난을 했는데 네, 맞아요.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인요한 위원장 도덕이 없습니다. 저도 딱 한마디만 얹으면 네. 인요한 위원장, 인요한 의원님 이 휴대전화 분실을 하지 마시고 교체도 하지 마시고 잘 보관하길 바랍니다. 전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이거 제출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그럴 있단 수도 말씀이세요? 있습니다. 예. 네. 야, 근데 검찰에서도 보면 깜짝 놀라겠네. 문자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커갖고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핸드폰 네. 바로 바꾸시겠죠? 오늘 바꾸실 겁니다. 네. 그리고 윤 대변인님이 쫓아낼 일이 왜 아니에요. 장르가 음모론이에요? 윤 대변인님이 지금 이게 쫓아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이 인요한 최고위원이 쫓아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뭐 계십시오, 출연자라고 지금 뭐 편드시는 거예요? 편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에서 출당하라고? 아, 예. 계속 계십시오. 네. 아니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의원들한테 요거 필름 좀 씌우라고 하세요. 아니 이게 요렇게는 보여야 되니까 요 각도로 보면 필름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보여야 되잖아. 정면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근데 약간 측면에서 많이 찍히시니까. 이거는 근데 거의 정면에 이거는 찍히세요. 맞아. 이거는 각도라 방법이 없네. 하여튼 너무 커. 글자가. 정면에서 찍혀가지고.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 동네의장인 이런 데는 너무 잘 맨날 찍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서 보는 거야 핸드폰을? 제가 본회의장에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입장에서 아, 봐야 되는 가슴 아픈 얘기.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4명 중에 한 명도 죄송한데 저희가 아무도 안 가봤어, 안 가봤어. 본회의장 가서. 네. 가본 척 하지 마요. 안 가봤어. 네. 겨냥 정도 가보셨죠? 네. 견학은 2층. 자 그러면 요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받고 있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죠.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맨 처음엔 원래 비공개 뭐 이런 것도 아마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이거 그냥 공개로 떳떳하게 출석을 하고 그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건에 비해서 오히려 뭐 나쁠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좀 있던데 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고 공개적으로 가고 이런 걸로 앞으로 방향을 좀 정하시는 건가요? 네, 어차피 대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치하에서의 검찰이 네. 이거를 대놓고 지금 편파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불공정 속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비공개로 할 것도 없고 네. 그냥 다 하자. 그리고 어쨌든 비교해서 보여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고 네. 최근에 문 전 대통령도 이제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는 것들 이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네, 네. 그다음에 다이씨 뭐 이게 압수수색 또 들어가고 심지어 전세 계약했는데 그 부동산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또 이걸 또 하면서 결국 공영중개사 언론에 흘리는데 거기도 네. 네. 우리가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그 언론 브리핑 하는 것 자체가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리지 말라 이게 기본 핵심인데 지금 윤석열 치하의 그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여당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야당 인사들 특히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네. 다혜 씨 관련돼서 언론에서 막 이제 모욕 주기로 흘리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또 그건 역시도 결국 독소 조항 잣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네네네. 나머지들에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편파적인 네네. 거죠. 그 네. 저희 장르한 여의도가 말입니다. 모든 언론사 최초로 김혜경 여사의 검찰 출석 그 장면을 저희가 또 잡아온 모양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놀랍네요. 일정 협의해서 정한다 했는데 혹시 오늘로 어제 TV에서 본 것 같은데. 행사도 사적 이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화질이 안 좋아?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설명하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주변에 또 보이네요. 제가 말한 게 너무 무색해질 정도로. 네. 다 그럴 줄 찍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네. 왜 그러세요? 특정이네. 아니 뭐 재미를 위해서.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김혜경 여사는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아마 그 조사받을 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죠, 그죠? 따로 진술을. 네, 뭐 진술하는 거 해놓고. 있으니까 네. 의도를 갖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도가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아니, 거 그러니까 같고. 저는 이제 네. 무죄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든 잣대가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편파적인 게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얘기하기 어떤 부분이 편파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김혜경 여사는 금액이 작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300만 원과 비교해서 이건 너무나 약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대단히 안 맞는 논리인 게 제가 또 성남 시의원을 했었었고 경기 도의원을 했었던 네네네. 사람으로서 김혜경 여사의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혜경 여사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배소연 비서를 통해서 법인카드를 우회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협의를 받는 김혜경 여사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제 기소를 당한 그거는 네. 김혜경 여사가 직접 동료 민주당 국회의원의 사모님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사라라고 지시한 부분을 정황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잡힌 거지. 당연히 김혜경 여사에서 금액이 크고 작으면 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배소연 비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때도 그렇고 경기도 때도 그렇고 네. 다른 부서의 업무 추진비들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비서실에서 쓰고 그거를 또 김혜경 여사의 집에 갖다 주고 김혜경 여사를 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 재판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대한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등치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야 이진숙은 얼마 뭐 또 누구는 얼마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이제 쓰는데 야 우리 김혜경 여사는 7만 원인데 이걸 갖고 몇 번을 소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맞진 않나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것 자체로 금액의 다과를 다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뭐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너무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횡령을 한 사람도 네. 100만 원을 뺐다가 1초 있다가 다시 넣어도 횡령이에요. 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편파적인지 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리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수사를 하냐. 이 논리라면은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3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추석 전에 일부러 출석을 해서 딱 그 다음에 진술은 하나도 안 하고 빠진 다음에 논평은 추석 밥상에 야당 대표의 부인까지 올려서 뭐 이런 논평까지 네. 나오고 네.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검찰에서 그랬잖아요. 계속 뭐 7월, 8월 계속 나와달라 했는데 안 나오다가 자, 안 나오면 그런 서면이라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나와서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그냥 가. 그래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제 논평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그렇게 이동학 최고위원이 뭐 편파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논리적인 그 빌드업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네. 어떤 게 편파적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출석 안 한 게 편파적인 그거 거죠. 오케이. 자, 네. 그건 그렇고. 네. 자, 요 수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김혜경 잘못됐어요?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예, 어떻게 잘못됐냐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수사 받아야 돼요. 시간 가요. 예. 수사 받고 조사 예. 받고 당연한 해야 얘기.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 말고 요 자체에 대해서 이 자체 논의 아니 저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편파적이라는 하시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김혜경 거고.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거 사람에 괜찮다. 따라 다른 거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 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수사 받았겠습니까? 네. 거꾸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렇게까지 용서 받았겠습니까?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고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자, 잠시만. 저 여기서 또 다시 그러네.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진영을 네.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주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 자녀는 없지만 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위에 대해서 한국광고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민영삼 씨가 공사와 관련된 기업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취직이 된 시점부터 생활 지원을 끊고 그 기업으로부터 항공료 받고 월 렌트료 받고 뭐 공사 직원들 대동해가지고 해외 이주하는 것까지 대동을 해서 도와줬어요. 이건 이제 이런 게 만약에 가정하신 가정입니다. 거죠. 네. 드러났어요.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생활비 줬다는 그럼 증거 특검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생활비 줬다라는 건 이미 보도가 됐어요. 된 거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믿을 만한 월급과 거죠. 네. 월 렌트료와 네. 그리고 뭐
태국과 왔다 갔다 한 그 항공료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줬었고 심지어 중진공 직원들을 대동해가지고 태국으로 이주하는 그것까지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입장을 바꿔와가지고 주어를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 네. 민주당 가만히 있었겠냐고. 무조건 특검이지.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나 이 편파적이라는 그렇지. 걸 말하지 말고 네. 우리 진영이든 상대 진영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일관되게 수사가 돼야 된다는 말까지만 하시는 게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다. 예, 아까 사- 편파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뭐 검찰과 하니까 이쪽도 하면 저쪽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해요. 배소연 비서는 출근도 안 했는데 김혜경 여사의 음식을 떠받쳐주고 그 사람을 의존하기 위해서 막 초과 근무수당 출근도 안 했는데 초과 수당, 야근 수당까지 다 받아갔어요. 그건 제가 자료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처벌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되고 수사돼야 처벌해야 되고 된다고요, 저도.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네. 살아있는 권력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가 네. 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만에 흐뭇한 아, 저는 뭐, 예, 제 출연료가 다 드리고 싶네요. 짧게 네. 두 가지만 김 말씀드리면 아까 이동학 최고 말씀하신 중에 네. 그 브리핑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문 전 대통령 얘기나 다혜 씨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정식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면 다수의 언론에 실릴 텐데 그렇지 않고 특별히 윤석열 정권과 가까운 일부 매체만 단독 특종 형식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네. 여러 사안들이 지금 추석 연휴까지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무지 쏟아질 거예요. 그렇게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논평 맞습니다. 추석 밥상에 어떤 주제를 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네. 양쪽 말씀대로 네. 잘못한 것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법적 잣대는 네.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이 추석 앞에 그럼 요 일정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그 추석 앞에로 잡은 거는 누가 잡은 거예요? 지금 말씀 듣기로는 김혜경 여사가 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셔갖고 저도 맞나요?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네, 서면 조사까지 하겠다 그러면 안 나오니까 네. 했는데 그럼 그날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 이게 뭐냔 말이에요. 나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할 걸 뭐 하려고 나와. 그럼 나오는 이 장면 JTBC 네. 장르만여에도 단독 띄워주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게 다 정치적인 거라는 그 거예요. 만약에 그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이렇게 검찰이 우리를 모욕 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김혜경 여사가 다른 때 가고 싶었는데 검찰이 아니라고 하다가 딱 이때 검찰이 오라고 했으면 이제 그게 그래야 말이 되는 맞는 거지.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중에 이거 지금 이것도 결국 해석이잖아요. 예. 저도 그냥 해석하면 그 서면 조사 받으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서면 조사로 끝냈다. 계속 안 나오려고 한다. 이거를 또 흘렸을 거예요. 네, 그걸로 또 공세를 했을 겁니다. 네. 같은 선상에서 약간 오늘 이 장르가 음모라서 오늘의 어쨌든 장르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받고 네. 조사받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예, 것인데 추측건데 김혜경 여사가 이제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된 이유는 네.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배소연 비서도 기소가 됐고 공직선거법 김혜경 여사 본인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 만큼 좀 충실하게 직접 나가가지고 진술을 하는 것이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네. 이 구면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자. 요거는 뭐 다 네 분 다 공감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뭐 그거는 대신 이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그죠? 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뭐 공감하시는 거죠? 누구나 다 아,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말할 필요도 없고 시간 아까운 아, 거죠? 그걸 왜 물어봐요? 네. 마치 아닌 것처럼. 네, 이거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예. 네, 당연한 게 당연히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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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